지난번에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주로 우리 뇌 속에 고문하는 기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특정 반응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난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반복 강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반복 강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자신에게 어떻게 봐도 이롭지 않거나 심지어 해로운데도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나쁜 남자하고 엮이게 돼 있어요. 언제나 나쁜 남자들을 이 여성은 찾아내요. 뭐 예를 들면 유부남이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권위적이거나 질투심이 많거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좋은 남자들이 많았지만 왠지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깨트릴 것 같은 위태위태한 남자들을 묘하게 그 남자들한테 끌리면서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여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망이 그대로 느낌으로 남아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현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신이 비참하고 비련의 여주인공 같고 너무 철저하게 외롭고 그래서 괴로운 이런 느낌 속에서 센치한 느낌에서 비 오는 날 술 한잔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늘 이런 기분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한 10년 이렇게 지내오신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분은 늘 그 비 내리는 날 술 한잔하는 그 감성, 자기가 뭔가 너무 아프고 상처 입고 불안하고 괴롭다라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이 감정의 우울감 속에 빠져서 뭔가 능동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일들은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낮에는 커튼 닫히고 자고 밤에 일어나서 그 울적한 기분에 또 술 한잔하고 뭐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상담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도 아니고 자기를 막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상담사하고 나누면서 건강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네. 건강한 생각이 일어나서 낮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렇다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은 들어있지 않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고 비가 오는 그 감수성에서 자기가 늘 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뭔가 아프고 슬프고 그럼 아련하면서 괴로우면서도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는데 이게 다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비참하거나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면 낮에도 그냥 멍하니 보냈는데 밤이 돼도 뭔가 그냥 밋밋하게 삶이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상담을 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진 않았는데 삶이 생동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생생하지가 않아. 그냥 밋밋하고 싱겁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 이런 삶의 무료함, 지루함, 그리고 의미 없음, 막 오히려 이런 느낌 속에 빠져버려요.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정말 지루하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싫은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나도 모르게 사귀는 사람한테,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잖아요. 그 욕먹을 짓이 뭐 어떤 게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나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다시 너 같은 거는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막 심한 말을 듣고, 그리고 다시 어떤 비참한 느낌 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괴로운데, 이 괴로운 느낌 속에서 또 저녁에 술 한잔하고 자기의 이 아픔을 달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정말. 영화 속에 정말 비탄에 빠진 그런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면서, 이 느낌이지. 삶이 이 느낌이다라는 그 안도감과 그 자기만의 미소를 싹 짓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살짝 소름 돋기도 하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항상성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리고 나와서 이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느낌이 썩 이분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뭔가 비탄에 빠지고 괴롭고 슬픈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더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여성 있잖아요.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여성. 그분도 나쁜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또 이 나쁜 남자를 내가 조금 이렇게 잘 또 대해줄 때는 또 변하는 모습도 있을 거잖아요. 변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반복될 때 괴롭고 싫지만 좋은 느낌. 그래서 아마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감정의 화학 물질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밋밋하게 헤어지는 거고, 이렇게 뭔가 나쁜 느낌을 주는, 그래서 나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화학 물질을 경험하게 하는 남자들한테는 끌리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자기한테 익숙한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의존증이 심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상호 의존증은 증상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세요. 내가 어떤 남성분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막 핑크빛으로 너무 아름답고, 이 남자분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세상이 내가 하는 일이랑 세상이 회색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밀착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존하고 싶은 욕구, 너와 내가 하나로 붙어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은 나랑 헤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이 남자랑 헤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어떻게든 자기가 맞춰서라도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계속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약간만 자기한테 소홀한 것 같으면 의심이 들고, 또 다른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집착하고 화를 내는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상대를 구속할 것 같은 그런 묘한 분위기를 풍기면 또 남자가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보죠. 그랬더니 여자가 쩔쩔매면서 나를 맞춰줘. 그럼 이제 조금씩 이런 패턴이 둘과의 관계 속에서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남자분한테 의존하면서 계속 같이 쓰려고 하고, 어느 순간 남자는 짜증내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그냥 욕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여성분은 그냥 다시 화해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때리기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욕하고 화내고 폭언하고 때리는 이런 상황이면은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상호의존증의 이런 감정의 강박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반복 강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너 말 안 들으면 너 여기 그냥 너 알아서 해. 너 여기다 떼놓고 갈 거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그냥 5살짜리 아이가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쫄쫄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은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한쪽은 어떨 때는 자기가 사랑하고 뭐 육체적인 관계도 하고 하겠지만, 어떨 때는 저런 집착과 압박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내치고 밀어내는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지겨워지니까 바람을 피기도 하고 막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아무리 함부로 해도 얘는 안 떠나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바람 피는 것도 알게 되고, 얘가 나한테 폭언하는 것도, 때리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려서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면 이 상호전증 있으신 분들이 하는 말은 세상은 다 회색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건수만 생기면 그 사람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그 사람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지인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은근히 다시 연결되고 싶은 그 생각만 가득해요, 머릿속에. 그리고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다 회색빛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 상태에서 겨우 나올 수 있는 거는 의존을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분은 있게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랑의 관계도 만났을 때는 핑크빛, 헤어지면 막 회색빛, 그리고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고 상대를 구속하는 느낌을 주니까 상대는 또 짜증하고 폭언, 그리고 결말은 또 안 좋게 되고, 반복적으로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계속해서 연애할 때마다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반복 강박이에요. 이런 식의 예시를 들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를 구속하는 정말 반복되고 있는 이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또 여기에 빠져들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죠. 대부분 10년, 20년 이상 반복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권유해 드려요. 요새는 상담을 줌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 상담, 위클리 집단 상담도 권장해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저도 수요일 날 저녁에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자기한테도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이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를 개방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증상을 좀 볼 수 있게 비춰주는 그런 모임을 집단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집단 상담은 공개적으로는 위클리 수요일 저녁팀은 잘 모집을 안 해요. 왜냐면 자리가 거의 차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모임인데, 여기 설명란에 메일 주소로 그럼 집단 위클리로 그러니까 평일날 저녁에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집단 상담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메일을 주시면 메일 주소로, 그러면 그 메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를 어떻게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